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한순간 비밀 자료로 인해 모두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원이 용기 있게 비밀을 발표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도대체 그 연구원은 어떤 것을 왜 발표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예요. 도쿄의 경제연구소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도 평범한 화요일처럼 느껴지면서 분주한 기차역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화기나 신문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죠. 기차는 늘 그렇듯 붐비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설 수 있는 문 근처에 작은 공간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솟은 유리 타워들. 이미 수천 번도 더 봤던 똑같은 풍경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또 다른 커피 한 잔과 함께 제 책상에 앉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와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일본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제 데이터들이었죠. 이게 제 세상이에요. 이런 숫자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거짓말하거나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거든요. 그저 거기 있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정오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우에노 이사님의 비서였어요. 야마모토 씨, 이사님께서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셨으면 한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에노 이사님은 보통 갑작스러운 미팅을 요청하지 않으시거든요. 우에노 이사님은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벽에 걸린 큰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선이 높게 시작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야마모토 씨. 이사님께서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새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우에노 이사님이 책상 위로 파일을 밀어주셨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실패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 관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기업들이 한때는 우리 경제를 이끌던 강력한 기업들이었죠. 우리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같은 외국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들을 넘겨보면서 이사님이 요청하신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또 다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일본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항상 데이터에 정직했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겁니다. 비록 듣기 어려운 진실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님의 얼굴을 보니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우에노 이사님은 평생 일본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믿으며 경력을 쌓아오셨어요. 이제 그 방식들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제게 의문을 제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다시 파일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우리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한때 세계를 이끌던 우리 경제가 이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없이 전화기를 꺼내 한국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외국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를 배신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데이터 분석일 뿐이야. 제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제 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지는 해가 제 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작은 식탁 위에 파일을 놓고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죠. 내일은 평범한 날이 아닐 거예요. 내일부터 불편한 질문들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의 기초에 도전하려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생각하다 보니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찾았을 때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에노 이사님이 특별 프로젝트를 맡긴 지 2주가 지났어요. 제 책상은 이제 서류와 보고서 메모지로 가득 차 있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눈이 아플 때까지 숫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에노 이사님께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뱃속이 긴장으로 뭉치고 있었죠. 1995년과 2023년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한 보고서였어요. 데이터는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일본의 평균 실질 임금은 1995년 400만 엔에서 2023년 458만 엔으로 거의 30년 동안 단 58만 엔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한 거나 다름없었죠. GDP 세계 순위도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어요. 독일에 추월당한 것이었죠. 청년 취업률도 1995년 90%에서 2023년 78%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업 R&D 투자 비율이었어요. 일본은 2.5%에 그친 반면 한국은 4.8%나 되었죠. 한국이 미래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일본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 평생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고 능력보다는 나이에 따라 급여를 주고 의사결정을 천천히 내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잘 맞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다른 연구원들이 제가 지나갈 때 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소식은 우리 작은 연구소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우에노 이사님은 책상에 앉아 흐린 도쿄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며 눈까지 미소가 닿지 않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야마모토 씨, 좋은 소식을 가져왔길 바랍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고 앉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화려한 차트들이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 비해 일본 기업들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에노 이사님,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1995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28년 동안 실질 가치로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도 말이죠. 청년 취업률은 90%에서 78%로 떨어졌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표가 있는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GDP의 4.8%를 투자하는 반면 우리는 2.5%에 그치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보여주는 다른 차트를 가리켰어요. 게다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보다 3배나 더 오래 걸리고 있었죠.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우에노 이사님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엔 분노 같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망이었죠. 이사님이 제 보고서를 집어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한숨을 쉬며 내려놓으셨어요. 야마모토 씨, 성공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서구와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이익만 쫓지만 우리 일본식 접근 방식은 안정성과 장기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당신은 우리 전통의 더 깊은 강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저를 찔러오고 있었어요. 이사님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로 다시 밀어주셨죠. 작업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우리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깊이 찾아보세요. 물론 정직한 사실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방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혼란스럽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우에노 이사님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걸까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이자카야 식당으로 걸어갔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곳은 따뜻했고 구운 생선과 사케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는 오랜 친구 이치로 사토가 앉아 있었죠. 그가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어요. 고민이 있어 보이는구나. 야마모토. 그가 작은 사케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따뜻한 술이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있었죠. 프로젝트와 우에노 이사님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토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죠. 내가 발견한 건 일본의 가장 큰 비밀이야. 아무도 듣지 않는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우리의 옛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크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나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였죠. 진짜 질문은 사람들이 너에게 화를 내더라도 내가 발견한 것을 지킬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죠. 바쁜 거리를 걸어가면서 차가운 빗방울이 정장을 적시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비가 저를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걸음마다 마음이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선택해야 했어요. 우에노 이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자가 알려주는 진실을 지킬 수도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져 있었어요. 내일부터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옛 방식을 바꿔서 성공을 찾은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볼 거예요. 우에노 이사님조차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주간 연구팀 회의는 뭔가 달랐어요. 10명의 연구원들이 회의실의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친근한 수다는 사라져 있었죠. 모두가 눈의 구석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보고서에 관한 소식이 사무실 전체에 조용한 불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고다 선임이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죠. 회색 머리에 완벽한 자세로 엄격한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우에노 이사님이 업데이트를 요청하자 저는 자신들의 방식을 성공적으로 바꾼 기업들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고다 선임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었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야마모토 씨,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본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안이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시선이 고다 선임과 저 사이를 오가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은 너무 젊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다 선임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평화로운 삶을 제공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익과 성장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지하려 나서지 않았죠. 부끄러움과 좌절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탄탄하더라도 모두를 상대로 혼자 서 있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심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있었죠. 평소에 저와 함께 앉던 사람들도 오늘은 다른 테이블을 찾아갔어요. 제 직장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대학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이 시간대의 캠퍼스는 평화로웠죠. 높은 나무들과 100년 동안 서 있던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가와모토 교수님이 저를 만나기로 한 경영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마법사의 방을 상상하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책이 사방에 쌓여 있고 메모가 가득한 종이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이상한 작은 물건들로 가득했죠. 교수님 자신은 둥근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짓는 작은 체구의 남자였어요. 제가 학생일 때 저의 스승이었고 항상 그의 지혜를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 야마모토 군 꽤 큰 파문을 일으켰구나.
그가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에서 책들을 치우며 말했어요. 모든 걸 말해보게. 저는 프로젝트와 조사 결과, 그리고 받은 반응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고 계셨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천으로 닫고 있었어요. 문제는 자네 데이터가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자네 숫자들은 정확해. 하지만 인간은 숫자와 논리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지. 우리는 이야기꾼이야. 우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하지. 그는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가 일본 경제의 미래라는 책을 꺼냈어요. 작년에 그가 쓴 책이었죠. 사람들이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변화가 항복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야 하지. 교수님은 자료 파일을 열더니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 비교 자료야. 교수님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1990년대 50%였는데 2023년에는 10%로 급감했어. 배터리 시장에서는 일본이 20%에서 7%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지.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수출량도 일본은 3위에서 5위로 밀려났고 한국이 3위로 올라섰어.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 비율도 1990년 32%에서 2023년 7%로 급감했어. 가와모토 교수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야.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마치 머리를 강타당한 것 같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어떤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접근 방식을 바꿨죠. 단순히 더 많은 수치를 모으는 대신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조화시켜 성공한 일본 기업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교토에 있는 작은 도자기 회사를 발견했는데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장인들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을 업데이트하여 이제는 우주 로켓 부품을 만드는 가족 소유 공장도 찾아냈어요. 각 이야기는 일본의 강점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품질에 대한 헌신, 미래에 대한 생각. 이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성공적인 현대기업의 CEO인 타나카를 방문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전통적인 일본의 단순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혼합되어 있었죠. 마치 그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과 같았어요. 큰 창문으로 도쿄가 내려다 보이고 책상 위에는 분재의 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전통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무에서 작은 가지를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모든 것을 영원히 갖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지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는 분재를 가리켰어요. 이 나무는 수백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고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변화를 멈추면 죽게 될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타나카와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새로운 이해가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죠. 답은 전통과 변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다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에 새로운 방향이 생겼고 이것은 우에노 이사님조차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 모두에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계속 찾을 용기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찾은 것을 공유할 만큼 현명해지면 되는 거였죠. 오늘은 우에노 이사님께 새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이사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제가 들고 있는 파란색 파일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요. 제가 들어갔을 때 우에노 이사님은 지쳐 보이고 계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평소에는 완벽했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를 밤에 깨어있게 하는 같은 문제들로 이사님도 잠을 못 이루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정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사님,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에노 이사님은 눈썹을 살짝 올리셨지만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학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누구이며 누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파일을 열어 제가 모은 이야기들을 보여드렸어요. 고대 기법과 현대적 마케팅을 결합한 교토의 도자기 회사, 장인들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을 현대화한 가족 기업, 전통 레시피는 유지하면서도 고객에게 다가갈 새로운 방법을 만든 식품 회사 등이었죠.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가치와 변화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에노 이사님은 천천히 읽으시며 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침묵 속에서 크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바닥의 빛 무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의 제 미래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일어날 일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두렵지는 않았어요. 몇 주간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다가 이제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실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우에노 이사님은 파일을 닫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약간 슬퍼 보이기도 했죠. 자네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네? 야마모토군, 그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찰력이 아니라 배신으로 볼 거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행동이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그것이 발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에노 이사님은 오랫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이해 사이의 싸움이었죠. 마침내 그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자네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 하지만 준비해 두게 만약 우리가 이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결정한다면 강한 반대가 있을 거야. 그 폭풍에 준비되어 있나? 이사님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복도가 어떤 면에서 달라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나갔어요. 어떤 이들은 인사를 건네고 다른 이들은 빠르게 시선을 돌렸죠. 소식은 우리 작은 사무실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공지를 발견했어요. 내일 특별 회사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죠. 제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거였어요. 모두를 마주할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이상한 흥분도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에노 이사님이 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다음 저에게 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하셨죠. 제가 방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를 지켜보는 얼굴들은 호기심, 분노,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세계 경제에서 우리의 위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새로운 길을 찾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죠.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품질에 대한 헌신, 장기적 사고가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현대 세계에서 우리의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일본과 한국 기업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일본 대기업의 평균 승진 나이는 과장급이 40대 초반, 부장급이 50대인 반면 한국은 과장급이 30대 중반, 부장급이 4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40대가 되어서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미 제 창의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켄타라는 젊은 연구원이 일어서서 발언을 이어갔어요. 또한 연봉 체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30대 초반과 50대의 연봉 차이가 1.5배 정도지만 한국은 능력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젊은 인재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아는 목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고다 선임이 일어섰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그는 제 아이디어가 위험하고 무례하다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동참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미유키라는 젊은 분석가가 발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죠. 야마모토 씨가 맞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말하기 두렵더라도요. 저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따로 모아왔어요. 또 다른 동료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요. 작은 지지의 물결이 방 안에서 커지고 있었죠. 대립선이 그어졌어요. 대체로 나이 많은 동료들과 젊은 동료들 사이였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회의는 열기를 띠게 되었고 우에노 이사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계셨어요. 마침내 회의가 끝났을 때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동료들은 나가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죠. 다른 이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이런 분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갈등 없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가 내 앞에 아름답고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루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것만의 힘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든 거부되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려울 때에도 진실 편에 서는 사람으로요.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아침 커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야마모토 보고서 일본 비즈니스 전통에 도전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보고서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어 있었죠. 제 전화는 동료들과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옛 학우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오늘 출근길 기차는 뭔가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뉴스 앱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몇 번이나 누군가 기사를 보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를 알아보는 걸까요?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좌석에 더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떤 동료들은 격려하듯 미소 지었고 다른 이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죠. 제가 책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속삭임이 들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새 이메일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지지하는 내용, 다른 것들은 화난 내용,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제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었죠. 우에노 이사님이 즉시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요. 언론의 관심은 예상치 못했네. 그가 책상 위의 신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 어떤 대화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그는 새 프로젝트 파일을 건네주셨어요. 파일을 열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것이 자네의 다음 임무야. 그가 설명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자네가 연구팀을 이끌어주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논란 이후에 저는 제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사직을 요청받을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플랫폼을 제공받고 있었죠. 저항이 있을 거야. 우에노 이사님이 경고했어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네의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위해 불편함이 필요하지. 다음 몇 주는 분주한 활동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강연해 달라는 초대를 받고 있었죠.
대학 교수들은 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 왔어요. 일본의 가장 진보적인 기업들은 핵심 가치는 유지하면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죠. 물론 비판가들도 있었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저를 순진하거나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분노의 찬기사를 쓰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 한 나이 많은 경제학자는 제가 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공격들은 아프지만 이제는 제 자신감을 흔들지 못했어요. 제가 모은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지지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직원들로부터 왔어요. 20대와 30대 사람들로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제 보고서가 마침내 그들이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로 옮겼다고 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회사를 뒤처지게 만드는 구식관행에 대한 자신들의 좌절 이야기를 공유했죠. 비오는 어느 오후 시부야에 있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 업체를 방문했어요. 이 회사는 전통적인 기업의 전 직원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떠나 설립한 곳이었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우리 연구소와 전혀 달랐죠. 밝은 색상, 열린 공간, 그리고 계층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업자가 자랑스럽게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일본인이기에 가진 장점들은 유지하고 있어요.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품질에 대한 헌신, 우리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것들은 뒤로 하고 있죠. 직원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왔어요.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일본 경력 경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세계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여전히 확실히 일본적인 느낌이 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나카라는 젊은 연구원이 흥미로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자료 하나를 보여주면서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199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도시바, 닛산, 히타치 같은 한때 반도체 강자였던 기업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해외 기업들의 사업부를 매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반면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통해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전기차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예요. 일본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전기차 전환에 늦었어요. 이제야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미 5년 이상 뒤처진 상태죠. 모바일 시장 비교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과거 소니, 샤프, 파나소닉이 피처폰 시대에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일본 브랜드가 거의 사라졌어요. 반면 삼성 갤럭시는 애플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나카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근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약 3,000명의 일본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삼성, SK 하이닉스, LG 같은 한국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화면에 여러 인터뷰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도쿄대학 반도체 전공 졸업생이 SK 하이닉스에 취업한 사례, 히타치 연구원 출신이 삼성전자 연구소로 이직한 사례들이 보이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약 20%는 한국 귀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찾기 힘든 빠른 승진 기회와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그리고 높은 연봉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청년의 인터뷰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30대 초반의 팀장이 될 수 있고 제 아이디어가 바로 제품에 반영됩니다. 일본에서는 50대가 되어야 겨우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사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대비가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면서 각각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은 항상 외부 아이디어를 가져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잘해왔어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는 거죠. 우리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강점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보고서가 처음 논란을 일으킨 지 6개월 후 우에노 이사님과 저는 주요 경제 컨퍼런스에 함께 서 있었어요. 넓은 홀은 비즈니스 리더, 경제학자,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에노 이사님이 저를 기조 연설자로 소개하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연단에 서서 수많은 정부 관계자, 기자,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친근한 표정, 어떤 이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제가 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종류의 일본 경제에 대한 제 비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경제였죠. 일본의 진정한 정신은 과거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독특하게 일본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30년 전 세계가 일본을 배우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몇 달 전 이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건물들, 같은 거리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같은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정성만 보였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이시카와 교수님의 메시지였죠. 오늘 텔레비전에서 봤네. 중요한 일을 시작했구나. 기억하게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항상 필요한 것이야. 이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비즈니스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재발견했어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료스케는 한 사람의 변화는 작지만 이런 깨달음이 모여 언젠가 일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희망이자 제 아들 켄타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미래와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배움에는 국경도 자존심도 필요 없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유튜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